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올려둔 여러 영상 중에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보시는 편인데요. 사람들이 그 영상이나 자료를 많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는 댓글도 많이 봤었어요.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한 글이나 영상은 많은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들이 없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5가지 정도를 알아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모두 한 번씩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으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전세 구하실 때 당연히 매매 가격보다 낮은 전셋집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전세가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아서 계약을 한다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나의 전세 보증금이 무조건 권리 1순위가 되도록 이 특약사항 넣어주셔야 돼요. 전세 계약을 하는 집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가 있다면 이 전세 계약 잔금 시까지 그 권리를 전부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내 보증금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서 특약사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특약사항을 넣지 않고 잔금까지 보내고 나서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한테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지급할 때 받아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 보증보험 정말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제는 필수가 되었지만 이 전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실 분들은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이 계약금을 돌려받아서 다른 집을 알아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잔금 지급 즉시 임대보증금을 1순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당시에 전셋집에 전입신고하고 이사, 점유하시면서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없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전셋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전입신고를 해놨으니까 중복으로는 할 수 없고요. 비어있는 집이라면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사를 나중에 들어가신다면 잔금 치르면서 집 비밀번호 바꾸시고 밥솥, 신발 정도 등을 가져다 두시면 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할까요?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1순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름이 강력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만약에 바뀌거나 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집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준다고 대응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갖춰두고 추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의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빌라의 시세가 3억 정도 되는 집에 갑이 3억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21년 8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한 달쯤 후인 21년 9월 1일에 집주인이 을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이 집을 경매로 넘겼어요. 이 을이 경매 신청을 해서 넘어갔는데 시세가 4억 원 정도 되는 집인데 다른 사람이 3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갑은 21년 9월 1일 날
설정된 의뢰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서 취득한 이 우선 변제권으로 낙찰 대금 3억 6천만 원에서 경매 비용이나 일부를 뺀 금액이 약 3억 5천 정도라면 보증금 3억 원을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 O형은 두 번째 순위인 을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필수 요건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는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무조건 1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어서 아까처럼 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특별히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셔야 집주인이 잔금을 받을 때 필요 서류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말해야 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마다 다르지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다가 잠깐 다른 데로 전입을 하면서 기존 집에 전입을 빼는 경우가 생겨도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입을 빼는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도 미리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고 잠깐 전입을 비워둔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들어오면 큰일 날 수가 있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갈 때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문자나 전화 통화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세입자인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니 집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전세 계약 만료일 오전까지 이사를 나갈 테니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 통화를 했을 경우에 녹음을 해서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거나 추가로 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셔도 좋은데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거나 근처 법무사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또는 집값이 떨어져서 이전의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고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싸워서 좋을 게 없으니까 수련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다면 얘기는 달라지고 이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소송이라고 해서 엄청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사실 별건 없어요. 아주 명확한 권리 관계가 있으니까 이 세입자가 집을 심하게 파손했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이 집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이렇게 소송하는 동안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원에 간단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며칠 뒤에 이등기부 등본에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이사를 가거나 이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게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둔 임차인은 이런 소송 없이 바로 이미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